첫 항이 1이고요. 공비가 2분의 1짜리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짜리 등비 수열. 근데 둘을 더해서 제곱을 해서 1부터 5까지 해갖고 뭔가 합을 했죠. 지금 어떤 두 자연수 사이의 값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사실은 보시면 a, n 일반항 쓸만합니다. 너는 2분의 1에 n 빼기 1승이 되겠네요. bn 같은 경우에 2에 n 빼기 1승 되는 거 맞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둘을 더해서 제곱을 할게요. 물론 문자를 k로 바꾸긴 해야 되지만 둘을 더해서 제곱을 해보시면 실제로 계산하고자 하는 시그마는 k를 1부터 5까지 둘이 더하고 제곱하면 각각의 제곱에다가 둘이 곱한 거를 2배를 하시면 되죠. 근데 보니까 둘을 곱해보면 정확히 1 나와요. 그래서 4분의 1에 n 빼기 1승이랑 k 빼기 1승이랑 4의 k 빼기 1승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너를 어떠한 두 자연수 사이에 있는가 너가 요거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첫 항이 1이고요. 4 빼기 1분의 4의 5승 빼기 1이라서 352? 352요. 350? 네. 확실해? 352. 확실합니다. 352? 네. 왜냐면 얘가 지금 1023이 나오죠? 얘는 3이 나오고 이가 나올 수가 없네. 나눠보시면 3, 4, 1 아닌가요? 3, 4, 1? 진짜네. 왜 그러지? 뭐죠 아, 이거? 제가 10을 더했네요. 뒤에.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요. 다음에 그러네. 왜 그러지? 요거 계산하시면 20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인데 얘는 첫 항이 1인데 1 더하기 이거 뭐죠? 5개니까 이렇게 쓸까 그냥 1 곱하기 너가 1 빼기 4분의 1 1 빼기 4분의 1에 15승 5승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4분의 3이 나오죠? 4분의 3이 나오고 그러면 3분의 4 1 플러스 3분의 4 1 곱하기 1 빼기 1024분의 1이거든? 근데 이게 1에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약 1. 얼마 정도 수 아닌가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싹 다 더해보시면 그래서 342, 350 2점 얼마니까 n값이 352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따로따로 전개해서 시그마를 하는 이런 문제였고요. 45 이거 345번이 생각보다 간단한데 이게 이제 이 문제를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은 각 세 변의 길이를 줬죠.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 있고 n제곱 플러스 2n이 있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있고 그 다음에 각 a, c, d가 an 너가 지금 a, b, c a, b, c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한 변을 기준으로 해서 A, 각 A나 B나 C를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썼을 때 얘가 문자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그 코사인 값이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온다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알지 않으면 사실은 이 상태로는 엄두가 안 납니다. 그죠? 왜냐하면 n값에 따라서 이런 값들이 달라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변의 길이가 특정한 각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여러분이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재원이가 이걸 만약에 풀었으면 답을 보고 베낀 거다라고 한 게 이제 그런 포인트인 건데 이 45번 문제가 생각보다 많은 학교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분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주고
각도를 구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쓸 건데,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지금 코사인 공식을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고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야. 예컨대 얘는 각 C에 대한, 예를 들면 코사인 C를 한다면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고. 근데 각각을 보면 얘는 n에 관한 2차죠. 얘는 n에 관한 2차예요. 얘만 혼자 n에 관한 1차예요. 근데 여기서 제곱돼서 빼는 과정이 나오거든. 그리고 밑에 곱해지는 과정이 나와. 그러면 이게 어떤 상수의 형태가 되려면, 만약에 여기가 둘 다 AN, 너가 A랑 C야, 만약에. 너 A랑 C야. 그러면 둘이 곱하니까 분모는 4차씩 나오죠. 그죠? 4차 나와요. 그리고 A랑 C니까 이렇게 더하면 4차예요. 그리고 너를 제곱해서 빼면 2차를 빼서 4차 나누기 4차 형태가 됐을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2차랑 1차니까 3차 나오죠?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서 빼는데, 제곱해서 더하고 하나는 빼는데, 이거 제곱해서 이거 제곱을 뺐을 거라고. 예를 들면. 그러면 4차에서 4차를 빼기 때문에 4차가 아닌 3차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기준은 너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로 쓰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가 서로 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최고차항끼리 이제 소거가 되면서 우리가 3차분의 3차꼴이 나오면서 약분이 되는 형태로 이제 풀어낼 건데, 둘 중에 어느 거였는지는 사실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해보는 겁니다. 자, AN으로 해볼게요. 즉 코사인 A는 너가 2배 이렇게 되겠죠. 이 n 플러스 1 곱하기 너가 될 거고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죠. 분해. 자, 제곱을 해서 두 개를 더하고 잠깐만. 이렇게 두 개를 더하고 얘를 빼는 거죠. 그러면 n 제곱 플러스 2n의 제곱 2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빼줄게요. 합차를 가지고 식을 좀 써봅시다. 이렇게 합차식을 써보시면 빼면 n-1 나오죠? 더하면 2n제곱 3n 플러스 1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너가 무엇을 인수로 갔냐면 2n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존나 억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억지 맞습니다. 억지 맞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답지에도 보시면 너를 가지고 코사인을 써보시면 약분되니까 2분의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보통은 거기서 아니 도대체 이걸 가지고 코사인 공식을 쓸 생각을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 이걸 가지고 갑자기 코사인 공식을 쓰는 게 제정신인가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이렇게 생긴 거 가지고 누가 어떤 미친놈이 갑자기 코사인 공식을 쓸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안 풀어봤으면 못 푸는 문제에 가까워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 지역 내신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나온 특이한 문제가 아니라 꽤나 여러 개의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해볼게. 자,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날라가죠. 너랑 이렇게 날라가요. 그죠? 한 개 약분한 거예요. 그러면 닌이 곱해지니까 분자 같은 경우에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너가 더해지죠.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남나요? 분모는 n제곱 더하기 2n이었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와 너는 서로 같죠? 따단. 그래서 값이 2분의 1이 나오고 그래서 각 A가 60도가 나오는 기가 막힌 문제예요. 자, 한 번쯤은 손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구나. 이등변이죠. 그래서 이등변이자 정삼각형이 되죠. 왜냐하면 60도니까. 각 ACD가 60도라고 그랬거든. 봐봐. 얘가 지금 A 그 다음에 B 위에
D가 있고 너가 C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A, C, D. 여기가 정삼각형. 잠깐만. 이렇게 가자. 정삼각형을 그려놓고 약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60도라고 했잖아. 여기가 60도라고 했잖아. 근데 각 A가 60도라며. 얘가 60도잖아. 그래서 이렇게 갔다고. 짠. 이렇게 돼요. 근데 A, B가 원래 요거죠? CN이죠, CN. 너가 N제곱 플러스 2N이고. 그러니까 BD가 나옵니다. BD는 여기 AC가 2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너가 2N 플러스 1이라서 너를 여기다 빼주시면 N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 삼각형의 선분의 길이 B를 계산을 해서 이걸 시그마를 하고 싶은데 뭐냐면 ACD 요거랑 넓이 B죠, 넓이 B. 너와 삼각형 DBC. 그러니까 요거네. 그럼 봐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 B라 함은 당연히 요 밑변의 선분의 길이 B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만큼이 얼마가 되냐면 뭐죠? 2n 플러스 1. 그래서 결론 R은 2n 플러스 1 분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를 찾고 나면 이거에다가 2n 플러스 1을 곱하고 시그마를 하겠다는 거죠. 결론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n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하시면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접근이 어렵냐면 이 세 변을 문제에서 줬는데 갑자기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조지는 게 상당히 특이해요. 심지어 변을 잘못 잡으면 안 나와요. 변은 요 최고창 2차 중에 하나예요. 너거나 너예요. 나는 그냥 이거부터 한 거라고. 왜냐면 제곱해서 빼가지고 얘가 이 부분이 소거가 되면서 얘가 1차식이나 3차가 나와야 돼요. 3차가 나와야 돼요. 사실 이것도 이것도 억지입니다. 근데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 또. 이런 게 많지는 않아요. 넘어갑니다. 49.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거를 쭉 합을 한 건데 어떤 형태를 합을 한 건지를 볼게요. 처음에는 첫 항은 1 곱하기 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항은 2 곱하기 n이고요. 그 다음 항은 3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고요. 땡땡땡. 이거를 몇 개를 더했냐면 n 플러스 1이 될 때까지 더했죠. n 플러스 1 곱하기 1까지. 이런 식으로 더해줬습니다. 그래서 1이 얼마가 됐냐면 n 플러스 1이 됐고 거꾸로 n 플러스 1은 1이 됐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중간에 어딘가에 k번째가 있다고. 우리는 이 k번째를 k에 관한 식으로 잘 표현을 하시면 돼요. k번째라 하면 당연히 k 곱하기 뭐가 일정하냐면 너와 너의 합이 일정하죠. 그럼 앞에 게 k가 된다면 뒤에 거는 n 플러스 2 빼기 k가 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를 하시면 되죠. 중요한 거는 시그마를 할 때 k를 1부터 n까지가 아니라 플러스 1까지 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너가 n 플러스 1까지니까. 항의 개수 자체가 n 더하기 한 개입니다. 요거 이제 시그마 연산 차근차근히 전개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k가 있는 부분
다음에 k가 없는 부분. 즉, 이 녀석과 너를 따로 전개, 너를 따로 전개.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어차피 k에 관한 시그마이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라는 건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n 플러스 2 밖으로 나오고요. 시그마 있고요. n 플러스 1까지 k 빼기 너랑 너랑 곱하면 k를 1부터 n 플러스 1까지 k의 제곱 요 식에다가 각각 넣어서 식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 부분은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 부분은 6분의 n인데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2, 2n 플러스 1인데 2n 플러스 3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공통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만약에 정리하고 싶다. 그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나누기 6을 묶어주시고 3 곱하기 너 3n 플러스 6 그래서 2n 플러스 3을 빼주시면 되죠. 짠. 끝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다. K번째로 일반화를 해서 시그마를 하는 부분 59. 오늘 수학적 비나법은 조금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증명도 그렇고 관계식 찾기도 그렇고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 등차 수열이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a 3분의 a m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M이죠? 너가 3SM이네.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M분의 A EM이 10분의 17이네.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을 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구하고 싶은 거는 A 3분의 AM의 값이 얼마니? 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어차피 얘는 SEM이고 AEM이고 AM이니까 요 분모에 있는 요 식을 토대로 얘네의 관계식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가 각각 17대 10이니까 너를 그냥 17K라고 놓고 너를 그냥 10K라고 놓고 갖다가 대입해 가면서 A1을 K에 대한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그러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나? A1 더하기 17K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는 3 곱하기 2분의 역시 A1 더하기 이번에는 10K 곱하기 항의 개수 너가 M개. 요거 괜찮나요? 약분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약분이 됩니다. 이쪽이 보니까 3A1이고요. 2A1이라서 A1은 넘어가면 우변은 A1이 남아요. 34K라서 30K가 넘어가면 4K가 나옵니다. 오, 그래서 A1이라는 건 현재 4K예요. 요거 괜찮죠? AM은 10K였고요. EM은 17K였거든? 그럼 봐.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차이가 있다고. 6K가죠, 6K. 6K는 몇 개의 공차냐면 M 빼기 1개의 공차예요. 똑같이 7K는 M개의 공차예요. 이렇게 되겠죠. 양변의 식을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주는 게 가장 깔끔하죠?
7분의 6은 m분의 m 빼기 1은 m은 7이구나. 다 됐나요? m값 대입하면 공차를 k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k 자체가 d죠. 그냥 7 들어가면 6d는 6k니까 k는 d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A3이라는 거는 A1부터 공차를 2개를 더한 거니까 6K가 나와야 돼요. 아까 AM은 10K였죠? 약분하니까 3분의 5가 나오고 끝이네요.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접근 포인트는 뭐냐면 SEM과 SM에 대한 식, AM과 AEM에 대한 식을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얘를 A와 관련된 형태로 각각 표현을 해줬죠. 그러면서 뭘로 끌고 갔냐면 A1으로 끌고 갔어요. 사실은 A1이라는 걸 K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다. 표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등차수열, 공차 이용해서 마무리했다. 봅시다. 수학적 기납법. 오늘은 정시에 퇴근을 할 겁니다. 오늘은 10시에 보내드릴 거예요. 10시에 보내는 이유, 끝나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 정도는 간단하게 받아드릴 텐데, 보내는 이유는 선생님이 오늘 출근을 했는데 컨디션이 막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미세먼지 때문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목이 조금 아프고 약간 콧물 나고 약간의 미약한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뭐 여러분이 뭐 이 정도는 사실은 뭐 아마 그냥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 감기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정시에 여러분을 일단은 좀 보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집에서 나올 때까지만 아무렇지 않아. 내가 봤을 때는 마스크를 안 쓰고 밖을 활보한 게 좀 컸어요.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안 좋더라고. 나쁨, 매우 나쁨 막 이랬거든. 근데 나도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라 어쩐지 계속 재채기를 하더라고. 어제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데 애취 약간 콜록콜록 아니고 애취 있잖아. 그러니까 뭐 선생님 기침 소리, 재채기 소리가 되게 큰데 새벽에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이제 놀고 있는데 내가 재채기를 하면 와이프가 옆에서 깜짝 놀라서 깨요. 자다가 막 새벽 2시에 막 깜짝이야 말하면서 막 깨요. 그래서 이쯤 되면 적응될 법도 했는데 심지어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가 자다가 울었어요. 내 재채기 소리를 듣고 에이씨 하면 막 옆에서 아기가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이제는 적응이 됐는지 그냥 잘 잡니다. 자. 어쨌거나 귀납법 단어는 3가지를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두 번째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관계식 찾기입니다. 내신에서는 이게 아주 핫합니다. 사실. 특히 몇몇 학교들에서 선호하는데 뭐 휘문에서도 출제된 적이 있고요. 중동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출제된 적도 있어요. 기말고사에 관계식 찾는 문제만 3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잘 짜네. 빨리 때려줘 빨리. 그래? 볼게요. 일단은 수능에는 관계식 찾기 문제는 사실은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관계식 찾기가 빈칸 채우기의 형태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셔야 돼요. 관계식 찾기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자, 그럼 귀납적으로 정의되었다라는 게 무엇인가? 사실은 수능을 기준으로 보시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 가장 중요해요. 얘는 보통은 어디에 출제가 되냐면 이제 객관식 마지막 15번 문항에 출제가 됩니다.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작년 수능도 그랬고 재작년 수능도 그랬고 15번 객관식 가장 마지막 공통 킬러 문항에 보통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가 출제가 돼요.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귀납적으로 정의됐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귀납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것과 귀납적으로 정의된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줄게요. 어떤 수열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3, 7, 11, 15 이렇게 생긴 어떤 숫자의 나열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 자체가 이렇게 너가 딱 봐도 공차 4짜리 등차 수열이니까 AN을 4N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렀죠. 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등차 수열임을 알려주는 AN 플러스 1 빼기 AN 너의 공차가 4짜리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는 이웃한 두 항의 관계만 알려준 거지 하나의 기준이 없죠. A1이 3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항을 알려드리고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상대적인 관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어떤 함수 표현이죠. 사실은 일반항이자 함수 표현이고 얘가 이제 귀납적으로 표현된 거예요. 귀납적 표현. 귀납적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A10을 구하고 싶어. 그렇다고 여기다가 10을 넣는다고 바로 10이 나오진 않아요. 10을 넣으면 뭐와 뭐의 관계가 나오냐면 A10과 A11의 관계가 나. 혹은 9를 넣으면 A9와 A10의 관계가 나. 그지? 즉 그들의 상대적인 관계만 알 수 있지 직접적으로 한 번에 A10을 구하기는 상당히 부적절해요. 직접적으로 한 번에 A10을 구하려면 일반항에다 넣어주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각각이 장단점이 있어. 일반항 표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 같은 것들을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A10을 구할 수도 있고 A20을 구할 수도 있고 귀납적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그 항들 사이에 어떤 상대적인 관계를 알아차리기가 쉽고 그리고 사실은 귀납적 표현을 우리가 일반항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주면 너를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하죠.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겠지. 등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수열들이 있는데 귀납적 표현을 바탕으로 일반항을 만드는 과정이 가능해요. 이게 원래 기존 교육과정, 기존이라기에는 너무 선생님 교육과정인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귀납적 표현으로 주는 것을 일반항을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 귀납적 표현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화식이 1번부터 뭐 13번 점화식까지 그래서 이 13개의 점화식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다 하나씩 배웠었다고 원래는. 근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지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너를 늘어놓고 규칙성을 보는 거예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즉 너를 반드시 일반항으로 모든 이런 수열들을 바꿔야 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일반항으로 바꿨을 때 뭐 항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몇몇 특정한 수열들에 대해서는 귀납적 표현을 일반항 표현으로 바꿀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몇몇 수열을 선생님이 지금 소개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등차 같은 경우는 쉽죠? 등비도 당연히 쉽겠지. 등비 수열 귀납적 표현 뭐겠어? A, N분의 A, N 플러스 1이 뭔가 공비의 형태이고 뭔가 A1을 주고 이렇게 주면 이게 그냥 귀납적으로 정의를 한 거야. 근데 요거뿐만 아니라 요거 귀납적 표현 중에 등차 중항 표현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AN 플러스 1의 2배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라든지 요렇게 주고 너를 주고 사실은 그 경우에는 A2까지 줘야 되겠죠. 왜 두 개를 필요로 해? 두 개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게 나와요. 얘는 어때? 하나를 알면 그 다음 게 나오지. 얘는 어때?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 세 항의 관계지. 사실은 미지수가 3개인 거죠. 미지수가 3개가 두 개를 알아야지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두 항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면. 그러니까 문제에서 조건을 어떻게 주냐. 관계식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어떤 초기 조건도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등차 등비에 대한 얘기고 일반적인 등차 등비가 아닌 조금 특이한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개차 수열과 조금 비교되는 개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개차 수열은 등차 수열과 굉장히 유사한데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부분을 얘를 이항을 시킬게요. 그래서 너는 AN 더하기 여기에 원래 공차가 들어가면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면 등차 수열인데 이 자리에 n에 관한 식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fn. 이것이 대표적인 개차 수열 표현이에요.
자, 이 개차 수열 표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봐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N-1이 있고 AN이 있어요. 그러면 개차 수열은 뭐냐면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를 어떠한 함수로 준 거예요. 그게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겠어. n을 줄 수도 있고 뭐 2의 n승을 줄 수도 있고 이 자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n에 관한 식에 다 들어가. 근데 그럼 여기다가 차근차근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어보시면 A1에다가 F1을 더한 게 A2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는 F1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거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A2에서 A3을 찾아가려면 얼마를 더해주면 돼요? F2가 더해주면 되죠. 2 들어가면 A2 더하기 F2가 A3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웃한 것들에 계속해서 차이들을 쭉쭉쭉 더해 나가다 보면 마지막엔 재현아 뭘 더해야 되니? 그죠? Fn-1이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n-3번 가야 되겠지. 왜 그러겠어?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도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는 공차 몇 번 가야 되냐면 총 n 빼기 한 번 가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an이라는 것을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a1으로부터 얼마를 한 번에 더했다라고 봐도 되냐면 f1, f2, fn 빼기 1를 조금 세련되게 표현한다면 시그마 k를 1부터 n 빼기 1까지 fk를 더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결론, 개차 수열에서의 개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an은 a1 첫항 더하기 f 미지수를 k로 바꿔주시고요. k를 1부터 n-1까지 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내가 얘는 어디까지나 첫 항을 안다는 전제 하에서인 거고 만약에 나한테 A3을 주고 A10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3부터 10까지만 가면 된다고. 그럼 F 얼마부터 더해지겠어? F 3부터 더해졌을 거라고.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맞춰서 유연하게 바꿔 주셔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요거 이해가요? 등차 수열할 때도 꼭 A1부터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중간 어딘가의 항부터 찾아갈 수도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볼까? 이걸 요렇게 써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A 3이 5인데 A 9의 값을 구해볼래? 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개차 수열에서의 우리가 계산인데 근데 되게 간단해. 3에서 9까지 가려면 A9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A3에다가 더해 나가는데 요걸 FN이라고 봤을 때 F 얼마부터 더해요? 3부터 더하죠. 왜냐면 A2에다가 F2를 더하잖아. 너랑 숫자가 같아요 항상. 그래서 A3에다가는 F3부터 더해요. 4 F8까지 더하면 A9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2의 3승, 2의 4승, 2의 8승 더하기 3부터 8까지 합이죠? 3부터 8까지 합이니까 2분의 11 곱하기 6개인가요? 이렇게. 그죠?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이거 쉽게 계산하는 방법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공비가 이짜리 등비수열의 합 되게 쉽게 구하는 방법 있다고 그랬지.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너의 다음 항에서 너의 첫 항을 뺀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
지난 시간에 수업했는데. 다시 공비가 2짜리 수열의 합은 항상 너의 다음 항에서 첫 항을 뺍니다. 여러분이 수열 문제를 풀다 보면 공비 2짜리의 합을 계산할 일이 겁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반드시 알고 계시는 게 좋다. 계산하면 끝이죠. 이게 개차 수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차 수열은 이웃한 두 항의 차이를 정의한 수열. 자, 그러면 등차 있고 등비 있듯이 개차 있고 갭이 있겠죠? 갭이 수열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항에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곱해서 우리가 그 다음 항을 만들어 가는 건데, 명재 어제 잠 못 잤니? 상태가 왜 이렇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태가 안 좋네. 요새 뭐 밤에 잠 잘 못 자니? 뭔가 시들시들하네. 자, 이렇게 생겼어요. AM 플러스 1. 뭔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축구 뭐 하지 않았니 어제? 그 목요일 NCT 목요일? 어제도 뭐 하지 않았어? 어제 새벽에도 뭐 뭔가 하지 않았어? 아니? 선생님은 MSI에서 저기 다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그래서 안 봤습니다. 결승 안 봤어요. MSI 롤 그 세계대회 다 떨어졌다고요? 준결승에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결승을 못 갔어요. 결승 못 가는 일이 잘 없거든. 어디 나왔어요? 중국 팀만 2팀 올라갔어요. 중국이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 팀 중에 한국 사람이 2명인가 3명인 팀이 우승했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갭이는 그러면 앞에 거에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곱해서 만든 수열이 갭이 수열이야. 차수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자리에 대한 너의 합의 연산이 되게 중요해요. 합 구하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엇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도 서로 뺀 형태, 쭉쭉 소거되는 형태 이런 거 했지. 부분분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거든. 그래서 합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얘 n승도 들어가고 뭐 n도 들어가고 뭐 이 자리에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루트 n 빼기 루트 n 플러스 1 이런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합을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쪽은 되게 무궁무진해요. 근데 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써보시면 자, 굳이 저 부분을 안 쓸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AN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A1을 기준으로 보면 A1에다가 뭘 곱해요? 처음엔 1 들어가니까 F1을 곱하죠. F2를 곱하고 계속해서 곱해 나가고 마지막에는 뭘 곱해주면 돼? F에 N마이를 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딱 보시면 너를 뭐 이제 나눠서 식을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A, L분의 A, N은 F의 L, F의 L 플러스 1, F의 N-1까지 이런 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쭉 늘어놓으면서 곱할 수 있는 형태 자체가 다양하지가 않아 사실은. 즉 얘는 곱을 구하기, 표현하기 좋은 형태, 편한 형태가 출제가 됩니다. 편한 형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약분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n분의 n 플러스 1 뭐 이런 거. 그럼 n분의 n 플러스 1이면 이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3, 3분의 4 땡땡땡 곱하기 n 빼기 1분의 n 이렇게 된다고. 그럼 약분이 되겠죠. 뭐가 남아? n이 남는다고. 예컨대 이런 식으로 된다고. 서로 소거되는 형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등비수열 형태 나와요. 등비. 왜 등비꼴이 곧잘 나오냐면 fn이라는 게 등비수열의 형태. 예를 들면 3 곱하기 2의 n승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너가 3 곱하기 2에 1승, 2승, 3승 쭉 곱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3이 n번 등장하고 2에 1부터 n 빼기 1까지 합이 나온다고. 너는 n-1개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등비수열 여러 개 곱하면 지수끼리 그냥 지수법칙 이건 지수 더하면 되니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시험에 나온 건 어떤 꼴이었어요? 오늘 뭐 나왔어? 이거? 팩토리얼 꼴 나왔었죠 아까? 아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n 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쭉쭉쭉 구해서 팩토리얼의 형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즉 얘는 비수열의 형태는 출제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어요. 차수열의 형태는 합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출제될 수 있는 폭은 많지만 그 대신 얘는 시그마 단원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라고.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아. 시그마 단원에서 다루지 않은 게 여기서 튀어나오진 않아요. 근데 얘는 약분되는 형태라든지 등비를 서로 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소하기는 하죠. 이거 팩토리얼 형태까지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크게 3개 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형태인데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는 등비 더하기 알파 꼴. 자,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a n 플러스 1는 r 곱하기 a n 플러스 p 꼴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 봐. 만약에 p가 없어. 그러면 무슨 수열이에요, a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거는 등비수열. 등비수열 형태죠. an에다가 뭔가를 계속해서 곱해서 만들었으니까. 만약에 r이 없으면 무슨 수열이에요? r이 1이면 등차수열 꼴인 거죠. 근데 얘는 등비수열에다가 계속해서 뭘 조금씩 더해서 만들어진 뭐 이런 거야. 너의 결론이 있어.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a는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도 공비는 무조건 너의 공비를 따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요 앞에 미지수를 아무거나 잡아. 너를 얘를 p라고 놨으니까 보통 여기 p라고 놓는데 미안해. 얘를 p를 딴 걸로 쓰자. r 더하기 뭐 b라고 쓸게요. 뭐 약간 공차 같은 느낌이니까. 공차는 아니지만 너가 p 곱하기 r에 n 마이너스 1승 더하기 q꼴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너를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겼다는 걸 결론적으로 일단 알고 계시고 증명은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볼까? 그래서 풀이를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첫 항이 3이야. 근데 an 플러스 1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생겼대. 2 곱하기 an에다가 1을 더하는 구조로 생겼대요. 자, 이렇게 생겼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얘를 마지막에 A10을 구해달래요. A10은 너무 그렇다. A7 정도. 이렇게 7을 구한다 치면 대입하고 1 더하고 그러니까 곱하고 1 더하고 또 들어가서 곱하고 1 더하고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써 있냐면 이걸 이제 괄호를 여러 개를 하면서 이걸 막 정리해가지고 시그마를 이용해서 풀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2 곱하기 3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곱하기 2 플러스 1 근데 요거를 이제 몇 번 하면 되냐면 6번. 그러면 이제 예컨대 2가 곱해지기를 6번 곱해졌다. 그럼 3에다가는 2가 6번 곱해지고 1에다가는 2가 한 번 덜 곱해지죠. 1 곱하기 2의 5승이고 바깥의 1은 1 곱하기 2의 4승이고 마지막에 1, 여기까지 있죠. 이렇게. 요거를 계산을 해달라. 이게 이제 교과서의 풀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 때문에 봐봐. 결론이 있어. A에는 무조건 어떻게 생겼냐면 미지수 2의 n-승 더하기 미지수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미지수가 2개죠. 그러니까 항을 몇 개만 알면 돼? 2개만 알면 돼요.
근데 이미 항 한 개 알지 않아? 그 다음 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다가 넣으면 돼. A 2 들어가면 7 나와. 여기다 식 쓸게요. 보세요. 1이 들어가면 3은 P 플러스 Q가 나옵니다. 이거 괜찮죠? 자, 2가 들어가면 2P 플러스 Q가 7이 나오기 때문에 개 쉽게 P 값이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너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여기다가 7 들어가면 끝. 이렇게. 아까 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4 곱하기 2의 6승이니까 2의 8승 빼기 1이니까 500 아니지? 255가 되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봐봐. 원래는 정석적인 일반항을 구하는 풀이는 뭐냐면 너에다가 AN에다가 그리고 AN 플러스에다가 어떤 특정한 상수 C라는 상수를 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너랑 너랑 같다고 치고 맞춰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개해보면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이거 양변 전개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다. 그러니까 너랑 너랑 같다. 이렇게. 이 짓을 왜 했냐면 C가 1인 걸 찾았죠. 즉 사실은 이 수열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는 얘랑 똑같아요. 이거 2am 플러스 2니까 1 넘어가면 2am 플러스 1 나와요. 그래 놓고 이걸 치환을 하겠다. bn으로. 너는 bn 플러스라고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나온다. 그럼 bn이 등 B가 나와요. bn이 나오죠. bn은 공비 2짜리죠. b의 첫 항이 있어. b1인데 b1은 a1 더하기 1이에요. 4죠.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bn은 누구였어? bn은 an 플러스 1이었어. 이거 넘기면 되죠? 빼기 1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an이에요. 이게 원래 정석적으로 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만 알면 되냐면 자, 요 자리랑 요 자리는 다를래야 다를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이렇게 같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죠? 즉 공비는 무조건 이 자리에 미지수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미지수 두 개에 대한 해결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대입함으로써 해결하는 게 제일 손쉽다는 거야. 이 유형을 풀어내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곧잘 나와요. 그래서 원래 문제집 교과서에도 있고요. 그래서 A1을 가지고 A7 같은 거 구할 때 원래 계속 대입해서 괄호 계속 쳐가면서 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용해서 풀어내는 게 정석인데 그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푸시면 조금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형태가 선생님 지금 예를 들은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조금 보고 요거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관계식 찾기 요거 설명 조금 할게요. 관계식 외에도 문제를 가져옵시다. 귀납법 증명 하나 설명할게요. 자,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정확히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식 증명이 있고요. 부등식이 있고 배수 증명이 있어요.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통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난이도는 얘가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이 조금 어려워요. 부등식이 이제 왜 어려운가? 예를 들어볼게. 자, 등식 증명은 어쨌거나 좌우 변이 같기만 하면 돼.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증명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걸 해볼까? 아이고. 자, 원래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를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축차 대입법이라고 해가지고 k 플러스 1의 세제곱 전개식 이용해서 양변 쭉 써 내려가면서 양변 더해가지고 막 쏟아대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긴 했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뭘 하는 거냐면 얘가 지금 이 식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보이고 싶은데 원래대로라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보려면 여기다 1 대입해보고 2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쭉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생략하는 방법이 귀납법이고 어떤 식으로 생략을 하느냐 논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주어진 식을 첫 번째 n이 1일 때 확인을 해요. 확인.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식에 그냥 n에다 1을 넣겠다는 거죠. 그럼 좌변에다가 1의 제곱, 우변에 6분의 1, 2, 3. 보시다시피 1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자,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을 해요. 이 가정이 뭔 상황이냐면 지금 k일 때 만약에 된다면 이라는 거야. k일 때 만약에 성립한다면 재밌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역시 성립하더라 이거야. 얘는 가정인데 그럼 이 가정을 토대로 k 플러스 1일 때 역시 성립한다는 걸 내가 만약에 증명을 할 수만 있으면 이미의 k에 대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k가 되면 무조건 k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죠. 근데 1일 때 되는 걸 내가 확인을 했지. 그러니까 k에다 1을 넣으면 1이 되면 2일 때 되고 2가 되니까 다시 3일 때 되고 3이 되면 여전히 무수히 많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가 이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k일 때 성립한다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k 제곱까지를 더한 거는 6분의 자, 요건 지금 나의 가정이에요. 이거는 된다고 치면 이 가정을 토대로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를 이끌어낼 수 있기만 하면 돼. 그럼 k 플러스 1일 때 보이고자 하는 명제 자체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어야 되죠. 너는 이렇게 돼야 되지. 자, 이거를 보여야 되거든. 이 가정을 토대로 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려면 식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를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합니다. 이렇게. 이쪽도 더할게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성립하는 거지. 원래 등식에서 양변에다 똑같은 걸 더했으니까 당연히 성립해야 돼요. 요거를 보자는 거야. 이거를 통분을 해보시면 6분의 k 플러스 1로 묶일 수 있죠. 2k제곱 플러스 k 그 다음에 요거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6k 플러스 6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너가 7k 플러스 6이지. 자, 근데 요게 인수분해가 돼요. 2, 3, 2, 아니지? 2, 1 이렇게. 너가 뭐가 되냐면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주어진 가정에서 식변형을 약간만 가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k 플러스 2인데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나누기 6에 해당하는 요식이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내가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에서도 역시 성립해요입니다. 한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증명한 거라고. 그러니까 1일 때가 되면 2일 때, 2일 때가 되면 3일 때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듯 성립하는 증명법을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등식 증명이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이 부분의 식을 너 k 플러스 1일 때도 맞춰준다고. 맞춰주기 위해서 k 플러스 1의 제곱에 해당하는 즉 k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해줬죠. 양변에다가. 애들이 귀납법 이용한 증명하니까 맛이 갔죠. 태우야 증명 싫어? 나와서 한번 증명해볼래? 제대로 돼요?
어. 어떻게 될까요? 딱일 때는 완전 없네. 낙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런 같아. k 플러스 1일 때가 되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된다는 얘기고, 배수 증명은 뭐냐면 우리가 k일 때 너가 배수를 가정을 하면 걔를 바탕으로 또 k 플러스 1일 때를 만들어내는 건데, 얘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보고, 부등식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자, 어떤 식으로 증명이 이루어지냐면 다 똑같은데 봐봐, 이걸 이렇게 해볼게. 이쪽에 플러스 1을 해줄게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우변에다 1 더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크겠죠. 그러면 1일 때를 확인을 해봐. 1일 때 넣었어. 이쪽은 플러스 1이야. 넌 2지.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 맞지? 괜찮지? 그지? 자, 요렇게 되고, 근데 얘도 역시 K일 때 성립하는 걸 바탕으로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을 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무슨 얘기냐? 얘는 지금 너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K 플러스 1, 이 K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요거를 토대로 K 플러스 1일 때를 하고 싶으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너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 K 플러스 1 나누기 6 플러스 1. 자, 보이고 싶은 건 요건데, 그럼 해볼게. 봐봐. 이거 좌변을 역시 일치를 시키려면, 주어진 거를 이용하려면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더한 것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거는 너보다는 작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를 편의상 A라고 놓고 너를 B라고 놉시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A가 B보다 작은 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식인 C보다 더 작은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럼 이런 거지. A가 B보다 작은데 너를 이용을 해서 A가 C보다도 작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 너에서 너로 가기 위해서는 B와 C 사이에 한 가지 대소 관계가 필요해. 어떻게 되면 되겠어? 이렇게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지, 그지? 즉 무슨 얘기냐면 꼭 B와 C가 같을 필요가 있어? 부등식 증명인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근데 서로 완벽하게 같은 거를 보이기가 훨씬 더 쉬워요, 사실은. 왜 그러냐? 부등식을 증명하다 보니까 무슨 뭐 이쪽에서 뭐 판별식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너를 가지고 적당히 부등식 뭐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해서 부등식을 모이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 실수 뭐 부정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은 절대 부등식이라든지 혹은 판별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부등식을 풀어내는 요소들이 여기서 많이 쓰여요. 그 중에서도 절대부등식 같은 거 곧잘 쓰입니다. 이쪽에서. 절대부등식이라 하면 코시-슈와르츠 부등식,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 대소관계를 말하는데 코시-슈와르츠까지는 잘 나오진 않고 산술기하 정도. 보통 산술기하가 나와요. 근데 증명을 하는데 갑자기 산술기하 나오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런 요소들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 등식 증명은 쉬웠어. 왜냐면 너랑 그냥 같다거든. 식이 완벽하게 같게 떨어져요. 걔는. 그러니까 다르게 안 나온다고 아예. 근데 부등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양변의 식이 다르게 나오는데 보니까 이쪽이 항상 너보다는 크거나 같아. 어떠한 주어진 n값의 범위에서.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되니까 결론 그럼 A가 C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고 K일 때 성립하니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되는구나. 그래서 부등식이 증명의 난이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됐어요? 여기까지가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기초 단계고요. 자, 오늘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들을 보시면 뒤에 잠깐만 볼래?
문제 4개밖에 안 넣었거든? 기다려봐. 봐봐. 13번이 제일 기본 등식 증명이에요. 보이죠? 13번. 등식이고 이거 양변에다가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죠. 양변에 당연히 뭘 더하겠어? k 플러스 1에 세제곱을 더했을 거 아니야. 그지? 세제곱을 더하면 주어진 식에다가 k 대신 k 플러스 1을 넣은 그 식이랑 같은 게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뻔하다고. 근데 14번이 부등식이죠. 부등식 증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너는 어쩌고 너이므로 너가 0보다 크므로 너는 너보다 크고 그러니까 성립한다. 이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야. 너가 사실은 B는 C보다는 더 작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5번이 배수 증명이고 자 16번 일단은 별표를 쳐볼게요. 16번이 뭐가 어렵냐면 13번과 16번이 똑같은 등식 증명임에도 불구하고 16번은 13번보다는 배는 어려워요. 어떤 점이 어려울까요? 16번도 어쨌거나 합에 대한 이야기지, 그지? 근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지? 시그마 안에를 잘 보세요. 시그마 안에 제곱식 안 했어 몇이요? 5승 누가 불편할까? 시그마 안에 있는. 플러스 1 아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은 K번째가 되면 K 플러스 1번째도 돼야 돼요. 그죠? 즉 주어진 식에다가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미지수 K, M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N을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미지수 M이라는 걸 썼거든? M일 때 되면 M 플러스 1일 때도 되는지 보이고 싶지. 그러면 N 자리에다가 M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잘 보면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식 자체가 어떻게 돼요? 시그마 안에 있는 식 자체가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의 해결을 아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문제를 가지고 볼 건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이런 차이야. 지금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지.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내가 여기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되면 너와 너의 차이는 그저 요거밖에 없어. 맞아? 근데 16번은 어떻게 생겼냐면 구조 자체가 2k-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k n 플러스 1 마이너스 2k의 제곱. 자, 얘는 n이 여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로 바뀌면 됐어. 근데 얘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 부분이 바뀔 뿐만 아니라 잘 보시면 이 부분도 달라져요. 달라지죠, 분명히. 이게 달라지는 거는 당연하고. 근데 나는 이걸 이용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너와 너의 관계를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쪼갠다고. 이렇게. 그래 놓고 너랑 너를 하고 플러스 2 된 거 전개식을 가지고 막 풀어요. 그게 지금 16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고. 보통은 대부분 틀리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귀납법 중에서,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내신 기출 이외에는 아예 나오질 않아요. 이 부분까지 변형이 되는 구조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거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려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따로 떼는 거는 일단은 당연하지. 따로 떼고, 그 다음에 너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그거를 전개식을 해서 얘랑 곱해서 따로따로 또 떼는다고. 그런 짓을 한다고. 얘가 난이도가 아주 높아요. 됐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우리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문제 몇 개만 풀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쉬었다 풀까? an 플러스 1을 만들어내는데 an에다가 얘를 곱했죠? 그래서 비수열의 형태를 알 수 있고
로그 2의 A8을 구하고 싶은데 그럼 A8은 어떻게 생겼냐면 A1부터 찾아가야 되죠. A1 곱하기 4의 1승 4의 2승 4의 7승까지 곱한 게 A8이 돼야 돼요. 근데 A1이 2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더해보면 4의 몇 승 나오니? 1부터 7까지 합 1 더하기 7 나누기 2 곱하기 7 28 나오나요? 28? 28 나오죠? 그래서 4의 28승은 2의 56승이에요. 2를 곱했으니 2의 57승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이 57이 나오죠? 요거 2의 A8을 구해봐라. 이런 식으로 쭉 곱하는 형태. 아까 얘기했죠? 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약분되는 형태, 등비 형태, 팩토리얼 형태. 2번. A1이 3이고 다음과 같은 구조를 만족할 때 너는 어떻게 되겠는가? 관계식이 독특하죠? 이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형태는 알려준 바가 없죠. 그죠?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는 무슨 수열인지 일단 감도 안 오고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시그마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거를 시그마를 하기로 했냐 로그 2에 그냥 AN이 아니고 AN 빼기 1을 시그마를 해달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양변에다 1을 빼보시면 너를 AN 플러스 1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고 너를 1을 빼니까 AN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 구조로 맞춰준 거예요. 지금 너를 BN이라고 부른다면 너는 BN 플러스 1인 거죠. 즉 BN 플러스 1과 BN의 관계는 이렇게 돼 있다고. 너는 BN을 제곱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A1이 3이기 때문에 B1은 2가 나오고요. 요거를 계속해서 제곱해서 만드는 거죠. 즉 B1은 2의 1승, B2는 2의 제곱, B3은 2의 4승, B4는 2의 8승, 땡땡땡 이렇게 된다. 밑이 로고 2짜리야. 결국엔 뭐가 돼요? 1부터 너까지의 합이 되겠죠. 그죠? 요거 이해가요? 수열이 이렇게 되는 거 보여요? 앞에 거를 제곱해서 만드는 거야. 이거 제곱되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너를 또 제곱하면 2의 4승 되잖아. 제곱한다는 거는 지수가 2배씩 된다는 얘기예요. 지수가 2배씩 돼서 앞에 로그 2를 붙이면 밑이 2짜리 로그니까 지수 부분만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4 들어가고 땡땡땡 요 자리만 나온다. 요거를 10번 더한 거잖아. 이렇게 생겼다. 너는 2의 다음 항 빼기 첫 항 답은 1023이 된다. 넘어간다. 3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처음 보는 수열. 그죠? 처음 보는 특이한 수열이죠. 구조를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다. 첫 항이 A인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을 한대. N이 5의 배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대요. 어쨌거나 케이스를 나눠서 수열을 정의를 한 건데 AN을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정의하는 경우는 많아. 보통은 케이스를 뭘로 나누냐면 AN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AN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N이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여부로 나누고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쭉 더했거든. A1부터 A16까지 더한 게 174래요. 1부터 16까지 합이 174. 그럼 봐봐. 지금 이쪽이 5의 배수인 거죠? 너가 N이 5의 배수. 너는 그 외.
그럼 앞에서부터 찬찬히 하면 돼. 자, A1이 있어. A1은 뭔진 몰라. A1은 그냥 첫 항이 A인 거고, A2는 2를 찾으려면 1을 대입을 하겠죠. 근데 1을 대입할 때 n이 5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나눈다고. 1을 대입하는 거는 이쪽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5가 나와요. 여기서 여기로 변화하기를 마이너스 5만큼 가고, 다음에 이번에는 플러스 5만큼 가죠. 다시 A가 나와요. 왜냐면 위로 들어가긴 하지만 2가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플러스 5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번갈아 나오다가,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최초로 5의 배수가 되죠. 5의 배수가 되면서 여기서 플러스 4가 나옵니다. 원래 규칙성대로라면 마이너스 5가 나오고 플러스 5가 나오고 마이너스 5가 나올 차례인데 플러스 4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는 다시 플러스 5가 나오면 돼요. 이렇게. 그게 A7, A8, A9, A10, A11. 자, 10이 되면 다시 여기서 또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규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늘어놓으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쭉 더한 게 174래. 그럼 봐봐. 일단은 5개씩 더하는 거는 어때? 내가 지금 5개를 묶어서 더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 5개는 나름 규칙성이 있어. 너에서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A 빼기 5, A 빼기 5, A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 5개는 어떨까? 요만큼은. 일단은 너에서 플러스 4가 되긴 됐어. 그래서 A 플러스 4가 됐거든? 근데 그거 이외에는 5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플러스 9, 플러스 4. 플러스 9, 플러스 4. 이렇게. 그 다음 줄은 다시 플러스 4가 되면서 A 플러스 4, 8이 된 거죠? A 플러스 8이 됐고, A 11이. 11은 홀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해서 A 플러스 3이 됩니다. 또 이 부분은 반복이 돼요. 플러스 8, 3, 플러스 8,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15개죠? 그럼 보시면 다 A에 대한 형태로 표현이 잘 되죠? 마지막 여기 플러스 4 하면 되죠?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A 더하기 12가 나와요. 요거를 쭉 더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더하고 빼고 되니까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10 계산하시면 되고요. 10 4, 9, 4, 9, 4.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2 더하기 18이니까 30인가? 그 다음에 이건 또 얼마야? 24 더하기 6이니까 얘도 30인가? 그래, 얘도 30이죠? 플러스 12 더하기 A가 몇 개냐면 16개. 짠.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온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런 것도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기본적으로는 늘어놓으면서 본다는 거야. 이게 그냥 일반적이고, 4번처럼 한쪽에서는 합을 주고 한쪽에서는 일반항을 준 경우에는 양변에다가 n 넣고 n 넣고 빼시면 되는데, 재밌는 거는 마지막에 물어보는 것 자체가 A3 곱하기 A4를 물어보고 있지, 그렇다는 거는 생각보다 몇 개만 대입하면 금방 나온다는 얘기야. 하지만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린 n 대신 n-를 넣고 빼봅시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빼주시면 좌변은 2an 나와요. 너가 n 플러스 1 an 빼기 n a n-3 나옵니다. n은 1이 아닌 2 이상일 때예요. 이거 넘어가고 넘어오면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 AN은 n-1 분의 n AN-1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뭐 특별한 거 없죠. n 넣고 n 넣고 그냥 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n이 2부터라고 했는데 관계식 자체가 첫 항부터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야. 왜냐면 1을 넣어볼까? 1을 들어가면 너가 1이 나오죠. 즉 A1과 A2의 관계식부터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첫 항부터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n-을 대신에 n을 넣어주시면 n분의 n 플러스 1 AN은 A n 플러스 1로 n을 1 첫 항부터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예요. 이거는 무슨 형태냐면 결국에는 개비수열 형태가 나오죠. 왜? 이웃한 것끼리 쭉 곱하면 계속해서 소거되니까. 첫 항이 2분의 1이라고 그랬거든. A3 곱하기 A4를 하고 있는데 A3이라는 거는 2분의 1에다가 처음에 1 들어가면 1분의 2죠. 2 들어가면 2분의 3이죠. 이렇게 곱한 거예요. A4는 똑같은데 3분의 4까지 곱한 거죠. 여기까지 없어지죠. 그러니까 너는 4를 곱한 거. 그래서 너는 2분의 3, 너는 2분의 4. 이렇게 둘이 곱하면 답은 3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이 중요해. 너에서 서로 빼고 AN으로 정리하고 결국에는 개비수열 형태가 나온다. 문제에서 여기서는 A3, A4만 물어봐서 그렇지 A 한 6 곱하기 7 뭐 이 정도로 물어봐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는 문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단순하게 늘어놓고 풀어내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넘어가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 AN에서 A1은 1이고 AN 플러스 2는 2AN 빼기 4. 이게 이제 무슨 형태냐면 AN 플러스 2는 2AN 빼기 4. 이게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이에요. 기본적으로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했죠. 그죠?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지. 근데 이 항 자체가 AN과 N 플러스 1이 아니라 N과 N 플러스 2라는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쭉 다 더한 게 14일 때 A10의 값을 구해봐라 물어보고 있고 근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 N 플러스 6과 AN이 같대요. 이거는 반복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는 N이 1, 2, 3, 4까지만. 그 이후는 반복을 토대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야. A1은 1. 지금 현재 내가 알 수 없는 요소가 뭐냐면 A2를 알 수가 없거든. 왜냐면 A1 들어가면 3 나오고 3 들어가면 5 나오고 그래서 1, 3, 5를 알 수 있고 2가 들어가면 4가 나오고 4가 들어가면 6이 나와서 2, 4, 6이 또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A1부터 6까지를 좀 써볼게. A1은 1, A3은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A5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이거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A2는 몰라요. 왜 몰라요? A4는 A2로 표현을 할 수는 있더라 이거야. A6도 A2로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거야. 2배 하고 4를 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다 A2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죠? 그것이 6마다 반복이 되고 얘를 20개를 더한 게 14래. 그럼 20개를 더하려면 이렇게 생긴 거를 세 묶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더 더하면 되죠. 앞에 2개. 그럼 총 20개죠. 그럼 한 묶음 더한 게 얼마인지를 봐야 돼. 한 묶음은 7A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자, 이거 곱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A2. 너가 문제에서 주어진 14라는 값입니다. 이렇게. A2가 나오겠죠. A2가 나오면 문제에서는 A10을 물어보고 있는데
A10이라는 거는 누구랑 같냐면 얘랑 같죠. A2 구해봅시다. 얼마 나오니? 20? 2A2 13 63 덤 76인가? 뭐 이상한데? 띠로리 다시 13 76 맞니? 74되니? 그것도 이상한데? 아, 답이 거지 같은 게 나오나? 아닌데? 그런가? 88이 나온다고? 어떻게 그렇게 되지? 4절? 62? 63 76 아니야? 뭐가 이상하지? 잠시 A2가 하나 7개 곱하기 3 다음에 너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여기 잘못됐던 거 아닌가? 여기 잘못됐네. 마이너스 21이 잘못된 거 아닌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네. 이렇게 되네요. 88 되네요. 짜잔. 여기서 4가 나오면 이거는 쉽게 나온다. 넘어간다. 됐죠? 자, 6번은 구조를 보시면 6번은 사실은 약간 올드스쿨, 약간 옛날 느낌 문제인데 그렇다고 옛날 문제라는 거는 아니고 요즘 트렌드는 사실 살짝 안 맞는데 왜 안 맞냐면 식변형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어떤 식의 식변형을 하느냐. 양변을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나눠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봐봐. 현재 얘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이렇게 생겼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식을 적당히 변형해서 새로운 수열로 좀 치환을 해서 풀어내려고 하는데 잘 보면 얘는 AN인데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2고 얘가 N 플러스 2잖아. 원래대로라면 만약에 여기가 N 플러스 2에 AN 플러스 2고 너가 N에 AN이었으면 이거를 BN이라고 놓으면 너는 BN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잖아. 맞아? 요 식에다 그냥 N 대신 N 플러스 2 들어가면 요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더라 이거야. 근데 지금 N 플러스 2랑 N 플러스 2 N이랑 N이 곱해진 게 아니고 N과 N 플러스 2가 곱해지고 거꾸로 N 플러스 2랑은 N이 곱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변형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되니 상호야? 전개 힌트를 드리자면 N과 N 플러스 2가 지금 서로 곱해져 있고 N 플러스 2와 AN이 곱해져 있거든? 관계 자체를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2랑 뭔가 엮이게끔 N과 N이 엮이게끔 나눠주셔야 돼요. 뭘로? N 곱하기 N 플러스 그걸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이렇게 나눠볼게. 이거 약분되죠. 그럼 내가 이제 비로소 이렇게 생긴 거를 BN이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생긴 거는 BN 플러스 2라고 놓을 수 있고 그것이 이렇게 생긴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A, EK-를 나보고 쭉 더해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생긴 거 자체가 저와 같은 형태가 되니 내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여기다 찬찬히 넣으면서 처음에 1부터 시작한 거니까 B, EN,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얘는 몇 번 가면 돼요? B1에서? 몇 번 가면 돼요? 이게 나오려면? 지금 한 번 갈 때마다 두 칸씩 가거든? 얘는 B1과 B3과 B5와 B, EN,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가는 중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자, 요렇게는 얼마예요? 얼마 들어가면 돼? 3분의 1 들어가면 되죠. 1. 1 곱하기 3분의 1. 요렇게는 5죠. 3. 3, 5, 1. 3, 5. 요거는 중요한 건 이 부분이야. 얘랑 같은 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n-3 곱하기 n-1 이거 맞아? 이거를 여기다가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B1은 누구야? 1 들어간 거니까 1분의 A1, 즉 그냥 A1과 같은 2예요. 그래서 너는 2 더하기. 자, 요거 부분분수로 쭉 쪼갰다고 치면 너 빼기 너가 2니까 2분의 1로 묶어주시고요. 맨 앞에 거 1분의 1 남고 맨 뒤에 거 2n 마이너스 아니지?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된다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합이 이렇게 생겼다고. 부분분수 쪼개면 어차피 없어지잖아. 1분의 1,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쭉 없어지죠. 근데 너 빼기 너가 2기 때문에 2분의 1을 막 빼야 된다고. 얘가 2n 마이너스 1분의 1에서 너에서 1을 뺀 거니까 2n 마이너스 2. 근데 2분의 1을 하니까 n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생겼어요. 2 더하기 너. 그게 b 2n 마이너스 1이야. 근데 b 2n 마이너스 1은 an 입장에서는 n분의 an이 bn이기 때문에 2n 마이너스 1분의 a 2n 마이너스 1이에요. 이거 괜찮아요? 2n 마이너스 1 양변에 나눠줄 수 있죠. 2n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곱해진 거죠. 그렇죠. 계산해 보시면 5n 빼기 3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2n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고, 요거를 이제 합을 하시면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bn의 일반항까지 다 구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개차 수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bn의 일반항을 구했다면 거기다가 다시 2n-1분의 a 2n-1 표현을 이용을 해서 양변에 곱해서 이렇게 마무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7번 별표 칠게요. 7번 이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소 조금 특이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겠습니다. 자, an을 가지고 이렇게 an 빼기 1 다음에 an 플러스 1을 또 이렇게 이 an 플러스 1 이 상태에서 a 20을 주고 구하고자 하는 거는 n이 1부터 63까지 an을 구해달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수능 21번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는데 너의 특징은 뭐냐면 an 하나를 가지고 두 개씩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볼까? A1이 누구를 만드냐면 A2랑 A3을 만들고 얘네는 또 A4, 5 너가 A6, 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두 마리씩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마지막에 너를 합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잘 보시면 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을 더해보면 이들을 합을 해보면 항상 뭐가 나오냐면 3an이 나와요. 즉 요렇게 더하면 너는 그 즉시 3a1이 나오고 요렇게 더한 거는 3a2가 나오고 요렇게 더한 거는 3a3이 나오는데 다시 요렇게 더해보면 9a1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줄 다 더한 거 a1 요거 더한 게 3a1 요거 다 더한 게 9a1 그 다음 줄 더한 게 27a1 땡땡땡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항의 개수를 잘 봐. 63개지. 63개라는 거는 2에 6승 빼기 1개거든. 근데 처음에 1개지. 2개지.
4개지, 8개지, 16개, 32개까지 더한 게 정확히 63개예요. 그래서 81A1, 너가 243A1. 여기까지. 이만큼. 개수 입장에서는 너가 4개, 8개, 16개, 32개. 개수 다 더한 게 이만큼 개예요. 이런 식의 관찰을 하는 좀 특이한 문제. 그래서 이거 싹 더한 거예요. 싹 더한 게 얼마다? 너는 첫 항 A1, 3A1, 3 빼기 1. 잠깐. A1 안 더했다. 그냥 A1, 3 빼기 1. 항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의 6승 빼기 1. 답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A1은 어디서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알려줬거든 아까? 자, A20은 누구의 자식이죠? 누구의 자식이겠어? A10의 자식이죠? 넘어가면 A10은 2가 나와요. 넌 누구 자식이죠? 똑같이 3 나오죠? 넌 여기 들어갔겠죠? 이거 1 빼고 2 나누면 1 되나요? 2 되겠죠?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 끝. 답은 3의 6승 빼기 1에 해당하는 700 머시기가 나온다.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고 8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8번은 좀 늘어놓으면서 식 잘 써보시고 문제들이 조금 어려서 자, 관계식 찾기 일단은 봅시다. 관계식 찾기 선생님이 여기다 4문제 갖다 넣어놨는데 일단은 보시면 아까 등식 증명, 부등식 증명 한 개씩 해드렸으니까 모르는 관계식 찾기 요거 2문제. 일단 9번 볼게요. 9번은 휘문 기출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자, 좌표 평면 위에 A1이 1,0이고 그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플러스를 이런 식으로 하겠대. AN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n만큼 갔다가 거기서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 다음에 AN은 지난 직선에 내린 수의 발이 CN 그리고 CN에서 또 x축에 내린 수의 발이 AN 플러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겠대. 그래서 그림을 보면 어떤 식이냐면 봐봐. AN이 있어. 중요한 거는 1부터 찾아가지 않고 항상 n과 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먼저 잡아주시면 돼요. n과 n 플러스 1 관계식. 가끔은 n 플러스 2까지 등장을 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요것만 가지고 그러면 내가 AN을 가지고 마이너스 3n만큼 온 게 BN이에요. 즉 너는 요 선분의 길이가 당연히 3n이 됩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AN은 지난 직선이 있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근데 요 직선에다가 BN에서 수의 발을 내렸대요. 이렇게. 그때 요 점이 CN인데 CN에서 다시 수의 발을 내린 게 AN 플러스 1이래. 너가 AN 플러스 1. 근데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지. 근데 너에서 3n을 갖다가 너에다가 수직하게 그었고 그럼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 어떤 종류의 삼각형이 나와요? 이쪽 기울기가 마일, 너는 1짜리니까 뭐가 나와? 직각이등변 나오죠. 직각이등변. 직각이등변이니까 너에서 다시 내린 수의 발 너는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3n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너의 길이의 절반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 AN의 x좌표를 AN이라고 했으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N에다가 2분의 3n을 빼주면 된다고 이렇게 풀어내는 간단한 문제에서 객관식 4번인가 그랬어요. 5번인가? 6번인가? 아무튼 첫 장 오른쪽 맨 아래. 그랬을 때 AN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 끝났죠? 얘가 FN이고 앞에 P가 곱해져 있는 너는 그냥 1인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도 되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의 좋은 형제 문제인데 이거 그거죠. 이제 자는 사이에 서로 막 그 쌀가마니 서로 몰래 옮기다가
응? 무한도전 뭐죠? 아, 그런 게 있었나? 선생님 무한도전 잘 안 봐가지고. 자, 볼게요. 의좋은 형제가 수박을 각각 16, 11톤을 수확을 했어. 근데 강수는 매일 밤 본인이 수확한 거에 4분의 1을 승열이 집에 갖다 놓고, 승열이는 다시 강수가 갖다 놓은 다음에 본인의 것의 3분의 1을 다시 강수네 집에 갖다 놓는 일을 반복을 한대요. 헛짓을 하고 있죠. 근데 매일 아침 본인의 수박의 양을 확인을 한대. 7월 1일 밤부터 옮겨주기 시작했을 때 7월 11일 아침 강수의 수박의 양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10번이 좀 어려운 이유는 관계식도 찾으셔야 되지만 그 관계식을 찾은 이후에 요 10번째 항의 값도 아셔야 돼요. 10번째 아니고 11번째죠. 11번째. 자, 그럼 봐봐. 강수를 편의상 A라고 하고 너를 편의상 승열이를 B라고 합시다. AN, BN. 그리고 AN 플러스 1이 있고 BN 플러스 1이 있어요. N과 N 플러스 1의 관계만 보자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냐면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의 관계를 보는 거야. 처음에 내가 강수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확한 거,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 뭐 본인이 수확한 수박의 4분의 1. 아, 수확한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박의 4분의 1. 왜냐면 수확한 거는 16이니까 16톤이니까 그럼 계속 4톤씩인 거고 수확한 것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본인이 아침에 확인을 한 양의 4분의 1. 그럼 여기서 여기로 4분의 1이 가죠? 즉 너는 플러스 4분의 1 AN이 되고 너는 마이너스 4분의 1 AN이 돼서 강수가 주고 나면 여기는 4분의 3 AN이 되고요. 여기는 BN 더하기 4분의 1 AN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다시 승열이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3분의 1을 여기로 줍니다. 그럼 3분의 1을 주면 3분의 1 BN 12분의 1 AN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여기다가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됩니다. 관계식 자체는 이래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AN 플러스 1이자 이쪽이 BN 플러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했는데 7월 11일 아침 강수의 수박의 양을 구해봐라. 그럼 7월 1일 밤부터 시작을 했고 확인하고자 하는 건 7월 11일 아침이에요. 몇 번의 시행을 한 거야? 쉽게 생각하면 돼. 밤마다 시행을 한 건 밤마다? 몇 밤이 지난 거예요? 1일 밤, 2일 밤, 3일 밤, 땡땡땡 10일 밤까지. 그래서 10번 시행한 거예요. 11일 밤은 아직 안 왔어. 11일 아침이야. 10일 밤까지만 하고, 즉 10번을 시행하고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원래 게 초기가 너가 16이고 너가 11이었어. 일단 이 관계식을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지. AN과 BN이 지금 섞여 있어요. AN 플러스를 만드는데 AN도 있고 BN도 있어요. 그럼 나는 AN, BN을 알아야지만 너를 만드는데 관계식 찾기가 상당히 불편해. 그래서 조금 고민해봤는데 AN과 BN은 한 가지 일정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일정해요? 뭐가 항상 일정할까? 한 가지 일정한 점이 있는데 혹시 얘네가 수박을 막 먹거나 그러나요? 그러진 않죠. 전체 합이 일정해요. 이게 이 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B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7 마이너스 AN으로 쓸 수가 있고요. 너를 쭉 대입하시면 결론 AN 플러스 1 저게 12분의 12로 통일하면 3이니까 16분의 5 AN 그 다음에 3분의 1 BN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AN 더하기 9 이렇게 되거든?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빼면 2분의 1 되니?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AN이 됩니다.
2분의 1 an 더하기 9가 나와요. 짠. 요게 강수의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근데 너와 너의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못 만들어내죠, 지금. bn이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bn과 an의 관계를 토대로 다시 an 플러스 1을 관계를 잡아주는 이런 식의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꼴이라고?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an은 어떤 종류의 수열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등비랑 등차를 합친 게 아니라 등비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거.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이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쓴다고. 아 그래? 그럼 an은 몰라. 2분의 1에 n-1 몰라. 이렇게. 하지만 너는 같아. 그래 놓고 한다고 이제. A1은 16이지. 아니지. A1이 16이 아니죠. 왜냐면 한 번은 시행한 게 아니잖아. 아닌가? A1 16이라고 봐야겠다. A1 16이라고 보고 그러면 10번 시행을 한 거니까 실제로 보는 건 A 11이 얼마인지를 보면 돼요. 그죠? 시행이 10번이니까 A1 16 잡고 A2 구할 수 있잖아. A2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그냥 16 넣고 여기다 넣고 아니면 여기다 그냥 넣자. 굳이 왜 저기다 넣지? 16 넣으면 17 나오니? 너의 절반 플러스 9하면 17 나오죠. 1일 때 16, 2일 때 17. 자, 여기다 넣습니다. 1 들어가면 P 플러스 Q는 16. 2 들어가면 너가 2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죠? 7이죠? P값 나오죠? P값 얼마 나와요? 빼보면 P는 마이너스 2 나오나요? 그죠? 너에서 널 뺀 거예요. 그 다음에 Q는 끝났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11을 대입하시면 돼요. 답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A가 너고 B가 너예요. 2의 구승. 18이랑 2의 구승이 나온다. 10번 상당히 어렵다. 넘어갑니다. 하노이의 탑 일단은 별표. 왜 별표냐? 하노이의 탑은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는 관계식 문제예요. 대부분의 교과서에 있고요. 볼게요. 11번 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자, 하노이의 탑 혹시 해본 사람? 코딩 학원 같은 거 다녔으면 해봤을 법도 한데 이거 원래 코딩 학원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귀납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 자, 그럼 볼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판은 한 번에 한 개씩밖에 못 옮기고 큰 원판을 작은 원판 위에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두 옮기기 위한 최소한의 이동 횟수가 AN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과정을 토대로 할 수가 있대. 그래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면 얘는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여기에 현재 원판이 n개가 있어요. n개를 어쨌거나 너로 옮길 수가 있나 봐. 비어있는 대로 이렇게 옮기는 이 경우의 수, 너를 옮기는 경우의 수 자체가 AN이에요. 그게 얼마인지는 몰라. AN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경우의 수 자체를 AN이라고 부르겠대. 그럼 내가 만약에 원판이 한 개가 더 있어. 너네가 직접 원판을 옮기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너가 한 개가 더 있으면 이 n개를 어떤 식으로, n 플러스 한 개인데 너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면 이렇게 n개가 있고 플러스 한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너네는 n개는 옮길 줄 알아? 이거를 이용해서 n 플러스 한 개를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게. 자, 비어있는 데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 일단은 이 n개를 통째로 이만큼을 이쪽으로 잘 옮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n개를 옮기는 방법이 뭐? n개를 옮기는 게 an이라고. n개를 옮기는 게 an, n 플러스 한 개를 옮기는 게 a, 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부르겠다. 그냥 방법의 수를 뭔지는 몰라. 어쨌거나 너에서 너까지 옮기는데 필요한 방법의 수가 an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뭐 요거를 옮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맨 밑에 있는 제일 큰 원판 있지.
얘는 남네. 얘는 남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를 이쪽으로 옮겨야 되지. 맞아? 그럼 제일 큰 걸 옮기는 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 아니야? 한 개만 꺼내서 옮기면 되니까? 그럼 다시 여기다가 몇 개를 또 옮겨야 돼? n개를 옮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그래서 너가 a, n 플러스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됐어? 이거 이해가? 아니야? 어려워? n 플러스 한 개의 원판을 옮기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의 수가 필요한 옮기는 횟수의 수. 봐봐. 예를 들어볼게. n개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너가 4개가 있어. 너가 5개였어 원래. 근데 위에 4개가 있어. 그러면 4개를 옮기는데 필요한 그 최소한의 이동 횟수가 A4라니까. 4개를 한 번에 옮기고 싶으면. 근데 5개를 옮기려면 위에 4개부터 옮겨야 돼. 그래서 4개를 먼저 옮겼어. 그게 A4야 일단.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 갖고 그 다음에 큰 거를 여기다 위에다 못 옮겨. 제일 밑에 있는 큰 거는 제일 오른쪽에다가 비어있는 데 옮겨줘야 된다고. 그게 한 가지. 한 번 옮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위에다가 이 작은 것들을 4개를 다시 쌓아야 되죠. 그게 또 A4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횟수가 A4, 그 다음에 1, A4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과정 자체가. 그래서 다 더한 게 2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1이 되더라. 얘도 역시 등비 더하기 알파 꼴이 나오겠죠. 그죠? 됐나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은 여러분이 그냥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어렵진 않고.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13, 14 등식, 부등식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배수 증명해드려. 15번 봅시다. 15번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설명할 게 좀 많아요. 힘들어? 얼른 할게. 자, 볼게요. 다음은 연속한 세 자연수의 곱이 6의 배수임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는 과정이에요. 별 쓸데없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죠. 상식적으로 연속하는 세수면 그 중에 하나는 3의 배수고 하나는 짝수일 텐데 당연히 곱이 6의 배수겠지. 뭐 이딴 걸 증명을 하고 있나 싶지만 수학이 원래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an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라고 했어. 그래서 n이 1이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의 배수가 되죠. 자, k일 때 만약에 6의 배수라고 가정한다면 a, k는 이렇게 생겼는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자, 이거는 현재 6의 배수라고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이 가정을 토대로 나는 언제가 6의 배수인 걸 찾고 싶냐면 k 플러스 1일 때도 6의 배수가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k 플러스 1을 넣었더니 너는 이렇게 생겼거든.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 그럼 이렇게 생긴 거는 어쨌거나 나는 이 가정을 반드시 이용해 줘야 되거든. 근데 보니까 이 부분은 너랑 같고요. 그 다음에 너가 k가 있고 k가 있는데 얘는 플러스 3이 있죠. 그래서 너를 이용하려면 너를 전개를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ak라는 부분과 3 곱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A1은 가는 6이고 그 다음에 나는 k 플러스 1일 때가 너 이게 나죠? 나는 k 플러스 3 마지막으로 다는 이 자리잖아. 너가 다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겠다. 그럼 봐봐. 얘는 6의 배수지. 6의 배수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이 부분이 어차피 연속한 두 수의 곱이기 때문에 넌 짝수라 이거야.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얘는 3의 배수잖아. 둘이 곱하니까 6의 배수가 나오죠. 그러니 결론 6의 배수 더하기 6의 배수라서 전체가 6의 배수가 나온다. 요게 배수 증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내는 방법. 배수 증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번은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숙제 풀면서 풀어줄게요. 우리가 17, 그 다음에 18,
요거 두 가지 문제 남았는데 둘 다 조금 어렵습니다. 둘 다 조금 어렵고 17번 해줄까요? 18번 해줄까요? 18번은 중동 기출이고 17번은 어디 기출이더라? 18번이요. 시작할 거예요. 어디 기출이더라? 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근데 17은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고2 평가원, 그러니까 고2 모의고사 기출일 텐데 나 이거 오늘 봤어. 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18번은 관계식 찾는 문제이고 17번이 조금 더 흔한 문제이고 17번 한번 해볼게요. 자, 첫 항이 밑줄 자연수 인수열 an. 근데 an 플러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an에다가 1을 더하거나 an을 3으로 나누거나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선택의 방법은 an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지고 3의 배수 아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n 플러스 3까지 a k가 너가 6 더하기 k는 1부터 n까지 ak 만족하는 가장 자연수 n이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3이 돼요. 만족하는 가장 n이 3이 돼요. 근데 얘를 잘 넘겨보시면 얘도 합이고 어차피 합이죠. 얘는 n번째까지고 얘는 n 플러스 3번째까지이기 때문에 a n 플러스 1부터 3개를 더해 주시면 돼요. 너가 6이래. 그래놓고 an이 a1이 될 수 있는 모든 값을 구해봐라. a1이 가능한 모든 값.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귀납적으로 정의가 될 때 앞에 것들을 주고 그걸 토대로 뒤에 거를 찾아가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이런 합이 6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3이다. 뭐 이런 조건만 주고 a1이 가능한 심지어 모든 값을 달라는 거는 a1이 될 수 있는 케이스 자체가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A1을 뭔가 가정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A1이 이런 게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면 내가 띡띡띡 더해서 뭔가 6이 되는 그러한 최소의 자연수가 이런 게 되겠는데 즉 A1과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A1과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잘 보시라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준 거는 너를 만족하는 가장 자연수 n이 3이라는 걸 줄 거거든. 이거를 가지고 A1에 대한 결정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할 거야. 즉 A1의 어떤 값에 따라서 너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죠? A1 한번 해볼게요. A1 뭐 넣어볼까? 기론이 생일 언제니? 9월 12일. 그러니까 9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1을 9를 넣어볼게요. 자, 3의 배수를 넣었죠. 연산 자체는 간단해. 어려워 보이지만 A1이 정해진 순간 이 수열은 아주 명확해요. 그지? 9 들어가면 뭐 나와? 3. 그 다음 1. 3의 배수는 무조건 3으로 나누는 거예요. 3으로 나눠지면 그냥 3으로 나누면 돼. 아니면 무조건 1을 더하는 거야. 2, 3, 1, 2, 3. 오, 반복이 되는구나. 존나 신기하다. 야, 그러면 3개 더해서 6이 되는 거는 이런 게 되네. 띠리릭 이렇게 되는 게 딱 6이 되네. 그럼 너가 A2거든?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최소의 자연수는 n이 얼마예요? n이 1인 거지. 지금 이 케이스면 n이 1인 거지. 아니, 야, 이게 A2잖아. A 2, 3, 4 더한 거잖아. 아이고. 그러면 얘가 n 플러스 1이란 말이야. n 플러스 1부터 더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n에 1 들어가면 A 2, 3, 4 더한 게 6이잖아. 즉 9는 우리가 찾는 A1이 아니에요. 아니다. 네? 그럼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게 띡띡띡 더해서 6이 되는 거는 기껏해야 3123, 3123, 3123, 즉 312가 있을 수 있고 123이 있을 수가 있고 231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A 10? 그래 알았어. 해볼게. 10, 11, 12, 4, 6? 6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4 아니요 4 그죠 5, 5, 6, 2, 2, 3, 1, 땡땡땡. 즉 최초로 어디부터 돼요? 여기부터 되네? 조졌는데? A 4, 5, 6, 7 하나도 안 아깝죠? 얘가 지금 A 7인데 8 N 플러스 1이 4, 5, 6, 7 그러니까 N 입장에서는 6일 때 그죠? 최소의 자연수 N이 6이에요. 언제? A1이 10이면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무슨 27 8 진짜 8 기다려봐.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A 4부터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부터 기껏해야 1, 2, 3이 나온다든지 2, 3, 1이 나온다든지 3, 1, 2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가 1이 나왔으면 여기는 뭐가 나왔을까? 3. 무조건 3이었겠지.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될 수가 없네. 왜냐면 여기가 3, 1, 2가 나오면 이게 이미 6이잖아. 이미 여기서 합이 6이잖아. 예. 최초로 여기부터 합이 6이 돼야 돼. 즉 1, 2, 3, 2, 3, 1, 3, 1, 2 밖에는 없어. 그래? 그럼 여기 너는 6이요 무조건 무조건 6이야? 1일 수도 있지. 1 있으니까 3이 있기 때문에 근데 1이 되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무조건 6이에요. 이렇게. 얘도 똑같이 2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5가 돼야 돼요. 그죠? 미운 개소리야. 9. 여기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얘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될까? 18이랑 18하고 5가 가능하죠? 54, 17, 17하고 54 17, 17, 54, 4, 15. 맞아요? 근데 몇 개 안 나와 생각보다. 4개. 이것도 4개. 저 8개. 서술형 이거 킬러 문항이야. 7점짜리잖아.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이게 가장 마지막 문제였다고. 서술형 중에. 근데 그렇게까지 안 어렵잖아. 그냥 넣어보니까 그래? 1, 2, 3, 1, 2, 3인데 1, 2, 3도 되고 2, 3, 1도 되고 3, 1, 2도 되는데 그래?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찾아가 봤는데 이건 이런 이유에서 안 되고 이런 저런 이유에서 안 되고 그래서 9가 되면 8, 27, 7, 24, 26, 81.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더 있나요? 없죠. 더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냥 이것만 생각해봐. 봐봐. 17이면 여기로 가지? 3 나누면 6 되지? 괜찮지? 54면 나누고 되지? 1 더하면 되고 1 더하면 되고 되지? 3 나누고 1 더하고 괜찮고 여기도 1 더하고 1 더하고 되고 3 나누고 1 더하고 너도 1 더하고 아니지? 1 더하고 3 나누고 너는 3 나누고 3 나누고 이런 게 가능하구나. 답이 그냥 이거예요.